오늘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한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랑할 일도 못 되니 얼굴은 못 내밀지만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고 살지 말라는 뜻에서 사연 공개를 동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65세인 한 씨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까지 고깃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회치는 법을 배워 평생을 주방 일만 하며 살아온 분입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주방 허드렛 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하셨군요. 이랬더니 보조보다 더 낮은 단계였다며 나이도 어리기도 했지만 주방에서 그냥 막내야 라고 불리면서 홀과 주방 청소, 설거지, 냉장고 청소, 식자재를 옮기는 일들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칼을 잡고 야채를 다듬고 썰고 하는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라고 하세요. 성실한 데다가 손재주까지 있어 한 씨는 음식 조리법을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한 씨는 자신의 횟집을 차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90년대 들어서 경제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신혼부부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호황을 맞으면서 한 씨에게도 창업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서귀포 중문단지 부근에 자리 잡은 횟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 후 몇 년 뒤 무태서 들어온 아가씨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알토란 같은 아들 둘도 낳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한 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밖에선 돈 잘 벌리지,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오셨냐며 달려오고 예쁜 짓 하지.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으셨을 테니까 얼마나 행복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횟집도 잘 돼서 서귀포에 있는 횟집 말고도 성산과 한림 그리고 애월에도 횟집을 하나씩 더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명석했습니다. 모두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아내는 아이들을 서울 학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우물 안의 개구리라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춰진 서울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내의 의견이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이 꺼림직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고생하며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리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꺾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돈이야 제주에서 자신이 벌면 되는 것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틈틈이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 만나면 될 일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에는 아이들의 외가도 있으니 안심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이들과 아내는 서울로 떠났고 한 씨는 제주에 남았습니다. 매일 아내와의 전화통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로 아내가 바빴고 낮과 저녁 시간은 한 씨가 바빴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여유롭긴 했지만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에 전화통화는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을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던 건 또 좀 시간이 지나자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다 해도 사춘기에 접어든 사내 녀석들은 대면대면해져 말수도 줄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도 대면대면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부부 사이에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따분해했고 서울 얘기를 하면 한 씨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한 씨는 조금씩 오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씨는 서울 올라가는 게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서울 생활 3년 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갈 무렵 아내는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올라갈 때처럼 남편인 한 씨와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그냥 통보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게 보통이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무덤덤했습니다. 두세 달에 잠깐 얼굴 보는 아이들을 이제 1년에 한 번 보겠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없으니 봐도 남의 자식 같고 아내와의 잠자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살갑게 오고 가고 해야 부부 사이에 잠자리도 하는 거지 밍숭맹숭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잠자리 갖기도 쉽지 않았고 아내는 늘상 피곤하다며 몸을 빼기 일쑤였습니다. 아들들 대학만 들어가면 돌아오겠다는 아내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생활터전이 있는데 돌아가 봐야 뭐하겠냐는 소리뿐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돈도 벌지 않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생활터전이라는 게 있을 게 뭔가요? 다 오기 싫으니 둘러대는 말뿐입니다. 아들 녀석들은 그곳에서 공부도 잘 했는지 첫애는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이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한 씨는 속절없이 나이만 먹었고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등골이 휘었으며 가게도 애월읍에 하나만 남기고 모두 처분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서 이혼하자는 편지가 날아왔고 다툴 기력도 없고 다퉈봐야 뭐하나 싶은 생각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을 해주느라 다른 가게를 모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한 씨에게 남은 것은 이제 덜렁 자그마한 횟집 하나뿐입니다. 30여 년을 돌고 돌아 가게를 처음 열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몸은 늙었고 열정은 사그라들었으며 희망도 없습니다. 한 씨는 아내가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고 눌러 앉혀야 했었다고 후회합니다. 가족들이 가장의 슬하를 한번 벗어나면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자신의 무지가 그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못 배운 자신이 한탄스러워 아이들에게 더 잘해준다고 한 것이 가정을 깨트리는 우를 범했다는 자책감이 깊습니다. 한 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헤어져 사는 일만은 없도록 하라고 일러주고 싶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가족들 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지난달 한 씨는 하나 있던 가게마저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평생 갇혀만 살았던 제주를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아보고 싶어졌답니다. 올해는 전국을 돌아다녀 보고 내년에는 해외로 나가보는 용기를 가져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비록 자식과 아내에게 전 재산을 털다시피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도 써보고 여행도 다니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다고 한 씨는 전합니다. 한 씨는 상담 내내 자식 키우는데도 균형이 필요했다고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지금도 애들 유학 보낸다고 떨어져 살 계획을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찾아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답니다. 그렇게 떨어져 산다면 결국 아빠는 기러기로 살다가 버려지게 될 게 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즘에도 기러기 아빠로 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성인이 된 자식들을 부양하느라 꼼짝도 못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 사랑에도 균형감을 잃지 말고 자신도 챙기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의 후회, 자책, 통곡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